니카도르의 용기로 그는 전장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현세의 크렘노스 성에도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하던데 설마 연금술이었을 줄이야. 니카도르의 용기로 현세의 크렘노스 여기엔 틀림없이 희생이 봉인되어 있겠군. 그는 스스로를 성벽으로 삼아 끝없이 퍼지는 광기를 막을 것이다. 그는 종말이 강림하면 세상에 더는 정벌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조각상에는 이자의 강인이 봉인되어 있을 것 같군. 니카도르와 싸우기 전에도 이 조각상 밖으로 해방시켰었죠. 여기에 나이오스님의 영광이 봉인되어 있어요. 놀라워. 이자의 영혼 속에서 느껴지는 영광이 이토록 가볍다니. 영광, 용기, 강인, 희생. 이제 이성만 남았어요. 기운내게 소녀여, 명예로운 죽음을 위해 눈물 흘릴 필요는 없으니. 세상 모든 이별은 슬픈 법이랍니다. 그렇지 않네. 전사로서 난 격렬한 죽음을 수도 없이 봤어. 그런데 지금은 평안함만 느껴지는군. 이런 삶의 방식도 있을 줄이야. 영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담담할 수 있다니. 아니면 이미 슬픔을 못 느끼게 되신 건가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군.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 이건 운명에 대한 수용이나 무관심, 절망이 아니야. 그저 흥을 다하는 것뿐이지. 흥을 다 하는 거라고요? 맞아. 너희와 함께 여정에 오른 후, 난 이 세상뿐 아니라 나 자신도 변화시켰어. 이제 난 여정의 끝에 다다랐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직접 쓴 장대한 시편이 펼쳐져 있는데 어찌 흥이 안 나겠나.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게 다 무로 돌아가잖아요. 이별과 죽음은 한 줄기에서 피어나는 꽃.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를 들려주지, 소녀여. 처음 전장에서 돌아왔을 때 난 엄청난 공허함을 느꼈어. 전장에서 재앙은 모두를 삼켰지. 홀로 성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열어준 연애가 난 결코 유쾌하지 않았네. 난 아직 전장에 남아있는 것 같았고 꼭 빈 껍데기만 돌아온 느낌이었지. 연애가 끝났을 땐 늦은 밤이었고 난 비틀거리며 홀로 막사로 돌아왔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를 만났어. 길가에 서서 밤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이상한 학자였지. 난 그의 발에 걸려 넘어졌지만 화가 나진 않았네. 지금의 내 모습 같다는 생각에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지. 이봐, 우리가 이대로 들개처럼 길가에서 죽는다면 더 나아질까? 그러자 놀랍게도
그자는 어깨를 으쓱이며 이렇게 대답했어.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에겐 죽으나 사나 똑같이 행복하죠. 이제 좀 비켜줄래요? 제 별빛을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같고 결국은 모두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이란 뜻인가? 그래, 그게 인생이야. 그리고 죽음은 여정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지. 여정이 위대하고 서사시가 웅장한 건 만물의 끝이 있기 때문이니. 그러니 소녀여, 운명을 증오하지 말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분쟁의 화신이 세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건가요? 맞아. 운명의 순간이 찾아오면 분명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거야. 이제 저승의 문을 두드릴 때가 됐군. 그 길의 끝에 긴 탁자를 두고 너희가 오기를 기다릴 테니 그때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하자고. 결국 이날이 왔네요. 둘 다 준비됐지? 네, 폴리시아. 나왔어. 이럴 수가. 이거 참 흥미롭네. 폴리시아의 언니? 그게 저라고요? 이제 우리가 약속을 지킬 차례야. 두렵니? 어떤 게 두려워? 난 못하겠어. 그대가 시들어 떨어지면 망자는 잔해 속에서 싹을 틔우고 죽어버린 불길과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모든 게 끝나는 때가 오면 자신에게 정해진 운명의 순간을 마주해야 해. 예언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야? 이건 너무 불공평해. 왜 우리만 서로를 죽여야 하는 건데? 내가 할게, 언니. 내가 죽음의 희생양이 될게. 난 어차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언니는 아니잖아. 나 때문에 언니는 인생을 낭비했어. 그렇지 않아, 폴리시아. 난 내 인생을 헛되게 보냈다고 생각 안 해. 오히려 종착지에 다다라서 돌이켜보니 지금껏 걸어온 길엔 꽃이 잔뜩 피어 있었지. 날 위해 이 꽃바다를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너야. 이 세상의 끝에 약속된 땅보다 훨씬 아름다워. 게다가 내 삶은 이미 완전한걸. 예언에 따라 희생될 운명이라 해도 내가 겪었던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네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겠지. 안 그래? 기억 속의 언니는 진짜 언니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뭘까?
나도 단정 짓진 못하겠지만 그 답이 뭐가 됐든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지든 탄생한 순간부터 우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정해졌어. 어떤 것도 그걸 지울 수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난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야, 우린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자, 사랑하는 폴리시아. 내 심장을 꺼내서 죽음의 불꽃을 피우렴. 그리고 그걸로 예언이 약속한 신세계에 첫 번째 꽃을 심어줘. 만약 내가 너에게 연금의 방법을 전수해준다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되살려내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할 거야? 인간은 누구나 죽는 법이에요. 제가 아끼는 사람도 언젠간 저를 떠나가겠죠. 그렇게 위대한 힘이 정말 존재한다면 전 망설임 없이 그 힘을 사용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 대답은 변치 않았어. 그러니까 언니, 약속할게. 예언이 약속한 신세계에 언니를 위해 첫 번째 꽃을 심을 테니 바다의 신이 아끼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언니를 위해 저승의 문을 열고 두 번째 생명을 줄게. 지상의 생명이 내 부름에 응답하고 언니를 신성한 백지로 데려갈 거야. 절대 망자의 영역을 뒤돌아보거나 발걸음을 멈추면 안 돼. 예언이 허락한 신세계에서 언니만의 삶을 살아. 등가 교환의 대가는 내가 치를게. 여기까지야. 안타깝지만 난 지고지상한 신과 잘 맞지 않아서 이 녀석의 영혼을 완전히 내 몸에 녹여내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 알아낸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지. 우리가 아는 티탄이 탄생하기 전에도 세상에는 영웅이 존재했던 게 틀림없어. 그들은 예언을 따라 신권을 하나씩 넘겨받았고 결국 신세계의 신들이 되었지. 오늘날 불을 쫓는 여정처럼 말이야. 엠포리어스의 역사는 일종의 윤회인 셈이지. 정말 충격적이군. 결국 불씨를 짊어진 반신이 세상 끝에서 새로운 티탄이 되어 또다시 세상을 만든단 건가? 난 그게 신탁 속 재창기의 진실이라고 믿어.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과거의 그 쌍둥이가 설령 진짜 타나토스라 한들 그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죠. 과연 그럴까? 그 폴리시아라는 자가 언급했던 말이 있지. 연금과 거대용의 동화가 탄생한 해변 도시 스틱시아. 우리의 세계에서도 그 설명에 딱 들어맞는 도시가 있잖아. 하지만 거긴 파구사를 믿고 타나토스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걸요. 저도 가본 적이 없고요. 아이도니아에 있었을 때 그곳은 이미 침몰한 폐허였죠. 바다. 이건 누스페르마타 악파의 걸작, 현자의 돌이야. 현인의 피와 살을 근간으로 모든 지혜를 단련해 만들어낸 실체지. 연금은 전환, 단련, 승화의 예술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나? 이건 진리 탐구에도 똑같이 적용돼. 아무리 믿기 어렵다 해도 세상의 진실은 이미 불순물로부터 정제됐지. 거대용의 동화를 생각해봐. 이 돌은 반드시 널 진정한 고향으로 인도해 저승의 문을 재건하고 타나토스를 찾게 해줄 거야.
여전히 자신만만하군. 하지만 네 가설이 틀렸다면? 간단해. 온 세상에 실험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면 그만이야. 다만 내 생각은 절대 실패할 리 없어.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뒀거든. 행동으로 증명해봐, 카스토리스. 결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약속을 잊지 말라고. 이미 오랫동안 찾아왔으니 한 번 더 시도하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분의 생명은 조금씩 1분 1초씩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조금 전 저희가 봤던 건 대체 뭐죠? 그건 케팔의 영혼에 새겨진 세계야. 그걸 증명하려면 네가 마지막 단계를 완성해야 하지. 자, 이제 출발해.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사람의 아이여. 조급해하지 마. 네 질문을 잊지 않았으니까. 난 학자로서 애매모호한 결론은 내리고 싶지도 않고 내릴 수도 없어. 그 얘긴 카스토리스가 증거를 찾은 후에 다시 얘기하지. 난 그저 그 돌을 네 심장으로 만든 거냐고 묻고 싶었을 뿐. 이제 네가 다시 살아날 기회는 없겠네. 뭐 어때? 난 어릴 때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고 젊을 때 신앙을 포기했어. 얼마 전엔 당신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영혼은 잃고 말았지. 이제 육신을 한 번 더 버리는 것뿐인데 그렇게 유난 떨 거 있나? 어째서 그렇게 죽으려고 안달이지? 살아있는 게 좋지 않나? 가장 순수한 존재로 변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일 뿐. 망자를 가장 순수한 존재라 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 가설이 증명된다면 역으로 신화의 진실성을 반증하고 네 이론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만약 내 가설이 사실이라면 내가 신좌에 올라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황당한 세계를 재구축할 수 있지. 한 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네요. 아글라이아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말해봐. 아시다시피 죽음의 불씨는 늘 재창기 최대의 미주수였어요. 아글라이아님과 카이니스님 모두 곧 있을 시민총회에서 이 불씨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손에 넣고 싶어 하시겠죠. 아낙사 선생님과 카이니스님은 세상에서 죽음이 사라지도록 타나토스의 불씨를 회수한 뒤 실현을 방치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럼 불을 쫓는 여정을 계속하지 않아도 오크마가 영원한 안녕을 누릴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재창기를 이뤄내지 못하면 검은 물결을 근절할 수 없다는 아글라이아님의 이상에 어긋나죠. 비록 마이데이님이 계시고 검은 물결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말이에요. 솔직히 전 그 속의 이해관계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불씨를 둘러싼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는 가서 불씨를 가져와야 해요. 티탄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요. 그분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누군가 이 일을 맡아야 해요. 그래, 맞아. 원래도 너에겐 타나토스를 아련하러 갈 이유가 충분했어. 다만 그 대배우가 네 염원을 이용해 우릴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뜨렸지. 죽음이 없는 세계. 너도 그걸 바라는 거야? 운명이 저더러 당신과 대립하는 길을 걸으라고 하면 전 그에 대항해 제가 원하는 걸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마이데이님은 제게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렇게까진 안 해요. 카스, 난 늘 네가 솔직하게 얘기해주길 바랐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기뻐. 스틱시아, 나도 가본 적이 있어. 지금은 저승의 강에 둘러싸여 외딴 섬이 됐지만 과거엔 아주 평온하고 아름다웠단 걸 쉽게 알 수 있었지. 가봐, 막지 않을게. 당신은 죽음을 속인 장본인이니 카스토리스와 함께 죽음의 신을 만나러 갈 이유가 충분한 것 같군요. 그리고 카스토리스, 네 이야기가 완성되면 불을 쫓는 여정에 어떤 해석이 더해질지도 정말 기대되네. 감사해요, 아글라이아님. 이 훈훈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지만 스틱시아는 저승의 강에 둘러싸여 외딴 섬이 됐는데 거길 어떻게 가죠? 트리비 선생님은 이미... 답은 간단해. 신화에 의하면 자그레우스는 망자의 영역을 자신의 보물 매장지로 삼았고 저승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지. 그렇다면 그의 신권을 이어받은 반신도 그 정도 능력은 가졌을 거야. 내일 이행시의 마모리얼 천궁에서 보자. 사이퍼가 길잡이로서 너희를 그 고성으로 데려가 줄 거야. 다낭은 아직 안 왔... 네. 과거로 보내는 축복이네. 우리가 빨리 보내주자. 응, 출발.